신우이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며 그녀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가 알면 날 죽이실 거야. 나는 화장실 문가에 붙어서서 신우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평소엔 당당하고 자존심 강하던 그 여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 시아버지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으니 집에는 우리 둘뿐. 노크도 못하고 서 있는데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신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니, 제발. 이거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결혼한 지 3년, 신우이는 내게 단 한 번도 존칭을 쓴 적이 없었다. 항상 반말로 대하거나 아예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거실 소파로 데려갔다. 뜨거운 차 한 잔을 내밀며 물었다. 상대는 누구야? 알고 있어? 네.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만났어요. 그냥 실수로. 눈물을 훔치며 신우이가 말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부모님이 얼마나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시아버지는 항상 자랑했다. 딸이 명문대 나와서 대학원까지 갔다는 것, 앞으로 교수가 될 사람이라는 것. 내가 손을 뻗어 신우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신우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뭐해? 둘이서?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다.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이상한 기색을 감지하신 듯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동생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내 거짓말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이 되었다. 신우이의 임신을 숨기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녀와 가까워졌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런 비밀은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발의 규모가 얼마나 클지도. 그날 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일할 때 보았던 19살 산모가 떠올랐다. 부모에게 쫓겨나 홀로 아이를 낳으려던 그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이 오늘 신우이의 눈에서 똑같이 보였다. 결국 터졌다. 신우이가 점점 입덧이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들리는 구토 소리,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어느 날 신우이의 방에 들어가서 약을 챙겨주려다 발견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임신 테스트기를. 그날 저녁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이고 뭐고 그냥 시집이나 일찍 보냈겠다.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집 전체가 떨렸다.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숨만 내쉬었고 그놈은 누구야? 당장 불러. 책임지게 할 테니.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 다니는. 어느 회사? 대기업이야?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중소기업이요. 하지만 엔지니어고 성실하고. 중소기업? 너같이 좋은 집딸이 중소기업 다니는 놈한테 몸을 허락해? 미쳤니?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요즘은 회사 크기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너는 왜 끼어들어? 우리 집안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집안일이라니. 나는 새해 전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여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글펐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조용히 시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아내는 우리 가족이에요.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동생에게도 상대방이 있어요.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 딸은 교수감이야. 중소기업 다니는 놈이랑은 격이 안 맞아. 신우이가 더 크게 흐느꼈다. 아버지, 저 이 사람 사랑해요. 아이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뭐, 아이를 낳겠다고? 제정신이야? 내 앞길이 얼마나 창창한데.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여보, 우선 그 사람 만나봐요. 어떤 사람인지. 만날 필요도 없어. 내 딸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지나가고 결국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 얼굴에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신우이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남편은 늦게 퇴근한다고 연락이 왔기에 나 혼자였다. 언니, 어떡하죠?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 애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아버님도 결국 마음을 돌리실 거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시아버지의 완고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의 체면과 기준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 상견례 날이 밝았다.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다. 평소에도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더 심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다. 여보, 오늘은 제발 감정 조절 좀 하세요. 상대방 부모님도 오시는데. 시어머니의 당부에 시아버지는 콧방귀만 뀌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우리 딸 인생 망치려는 놈 가족인데 웃으면서 맞이하라고. 신우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문 앞에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난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 시간 다 됐어.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나왔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언니, 진짜 무서워요. 아버지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무슨 말로 그녀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신우이의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도착했다. 남자는 예상보다 훨씬 단정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선물까지 준비해온 모습이 좋아 보였다. 그의 부모님도 소박하지만 예의 바른 분들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상대 부모님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겨우 대답할 정도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오갔다. 남자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두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가졌으니 우리가 잘 도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사랑? 그게 뭡니까? 우리 딸은 앞으로 교수가 될 사람입니다. 학위 끝내고 좋은 대학에 자리 잡을 사람인데 그런 앞길을 다 포기하고 애 키우는 주부가 되란 말입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장인어른, 제가 아이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그녀의 꿈도 이룰 수 있게 돕겠습니다. 제 월급이 많진 않지만. 월급이 얼마입니까? 우리 딸 대학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자의 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 딸은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때 남자의 누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평소엔 조용한 사람 같았는데 눈빛이 달라졌다. 사랑해서 낳은 아이를 왜 저주하세요? 우리 동생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시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뭐라고요? 내가 언제 저주했습니까?
현실을 말할 뿐입니다. 양가 어른들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시아버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상견례는 최악의 결과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우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신우이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날 밤 난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신우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서 위로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노크했을 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신우이는 침대에 웅크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녀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침대 옆에 앉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었다. 많이 힘들지? 아버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변명처럼 흘러나오는 내 말에 신우이가 이불을 젖히고 상체를 일으켰다. 붉게 부어오른 눈과 얼룩진 화장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처연하게 만들었다. 언니, 원래 그런 분 맞아요. 언니는 몰라서 그래요. 난 평생 이랬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죠. 명문대 가야 했고, 대학원도 가야 했고, 내 인생은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숨을 깊게 내쉬며 신우이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교수 되길 바라세요. 그런데 난 연구실에서 논문 쓰는 게 너무 지겹고 솔직히 그런 삶 원하지 않아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하면 웃기죠? 신우이가 쓰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나도 결혼 전에는 내 꿈이 있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간호조무사로 일했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집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고 손을 뻗어 신우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진심으로. 신우이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다. 이 아이. 지우려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 사람과의 미래도 없을 텐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게 내 결정이야? 아니면 아버님 때문에? 신우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 사람 사랑하고 아이도 원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기도 싫고. 갑자기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다.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와 신우이의 다른 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너에게 최고만을 바랐어. 자기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길 바랐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항상 단호하고 차분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하지만 딸아,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버지 꿈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신우이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내일 아버지와 얘기해볼게. 그 사람이 정말 너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봐야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그날 밤 우리 셋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신우이의 진짜 꿈과 바람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도 자신의 청춘 시절 꿈을 포기하고 결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나도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 내 이야기를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셋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시어머니, 며느리, 신우이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어젯밤의 대화가 꿈처럼 느껴졌지만 시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니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우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딸 일로 얘기 좀 해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아마도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결론 났잖아. 시어머니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평소라면 시아버지의 말에 순응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결론이 우리 딸을 불행하게 할 거예요. 난 그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닌가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컵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커피가 살짝 흘러넘쳤다. 행복? 그게 뭔지 알아? 지금 당장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안정된 삶을 사는 거야. 그 남자가 뭘 해줄 수 있다고? 중소기업 월급으로 우리 딸 대학원 등록금이나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행주로 흘러넘친 커피를 닦으며 상황을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딸이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해봤어요? 어제 그 애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은 한 번도 자기 것이었던 적이 없대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딸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욕심이었던 거 아닐까요? 우리 딸은 교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잖아. 항상 1등이었고. 그게 정말 딸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시켜서 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때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우이가 시아버지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교수가 되는 것보다 더 원하는 일이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항상 강인하고 위엄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널 위해서. 신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아요, 아버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제발.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한 번만 더 만나보자. 그날 오후 신우이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이번에는 양가 부모 없이 시아버지와 남자친구만 단둘이. 모두가 긴장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변화의 시작. 밤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도 결국 마음을 여셨구나. 역시 딸이라.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다. 신우이는 딸이라서 결국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다. 다음 날 시아버지와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만났다. 두 사람은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4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다. 말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날 밤 내내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신우이의 눈이 커졌다. 시어머니는 손을 가슴에 얹었고 나와 남편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시아버지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앞으로 내가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울 거다. 내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신우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솔직히 대학원 그만두고 싶어요. 연구보다는 실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싶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시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다.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 거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 선택을 존중해 주마. 하지만 결혼은 아직 일러. 우선 동거부터 해보고 정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자. 신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시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다시 우리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적어도 그를 내쫓지는 않았다. 며칠 후 신우이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진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산. 아마도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거라고 의사는 말했다. 신우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남자친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울었다. 시어머니는 병실 밖에서 기도했고 시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뚜벅뚜벅 걸으며 침묵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내 탓이구나. 내가 너무 완고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뒷좌석에서 신우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온 후 신우이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결별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과 가족들 사이의 갈등으로 관계가 망가져 버렸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신우이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신우이의 방문을 노크했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복도로 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자식 인생을 망쳤구나.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신우이에게 대학원을 강요하지 않았다. 신우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신우이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언니 감사해요. 내 편이 되어줘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식구 중 말 잘 듣는 사람으로만 여겨졌던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정한 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몇 달이 지났다. 신우이는 대학원을 휴학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나와 더 가까워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신우이가 내 방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기도 했다. 우리는 단순한 신우이와 며느리의 관계를 넘어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어느 저녁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을 때 신우이가 노트북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뭐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신우이가 화면을 보여주었다. 맞선 사이트였다. 아버지가 다시 맞선 볼 것을 권하셨어요. 이번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남자들이 있었다.
학벌이나 직업보다는 취미나 가치관, 성격을 중심으로 소개된 프로필들이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신우이가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래도 이번엔 아버지도 변했어요. 전에는 명문대 출신, 대기업, 좋은 집안 이런 것만 따졌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다. 시아버지도 변하고 있었다. 조금씩, 천천히. 그래도 아직 그 사람 못 잊었지? 신우이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고 싶어요. 아직도. 하지만 안 될 거예요. 너무 많은 상처를 줬으니까.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다. 우리의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무거웠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전원을 켜지는 않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신우이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 고집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어.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 사람 연락처. 아직 가지고 있니?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다. 시아버지가 종이를 내밀었다. 내가 몰래 알아봤다. 그 사람 아직 결혼 안 했더라.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 체면과 허세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신우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둘 다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음 날 신우이는 용기를 내어 예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둘은 조심스럽게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도 그들의 만남을 인정했고 이번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다. 한 달 후 신우이의 남자친구가 다시 우리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그를 맞이했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남편과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시아버지가 많이 변하셨어.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내 덕분이야. 넌 묵묵히 견디면서도 필요할 때는 용기 있게 말했잖아. 그게 우리 가족을 바꿨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실수하고 다투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봄이 왔다. 겨울의 차가움이 가시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 신우이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결혼을 결정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상대 가족의 집을 방문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상대 가족도 마음을 열었다. 특히 상대방 누나와 시아버지가 화해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이전에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이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결혼 준비로 집안이 부산해졌다. 시어머니는 음식 메뉴를 고르느라 분주했고 시아버지는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다. 가장 큰 변화는 시아버지의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체면이나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신우이의 의견을 물었고
그녀가 원하는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서더니 말을 꺼냈다. 고맙다. 놀라 고개를 들었다. 시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시아버지가 눈을 피하며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바꿨어. 내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고집불통 아버지로 남아 있었을 거야. 우리 딸도 행복을 찾지 못했을 테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이제야 말하지만 난 늘 널 딸처럼 생각했어.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앞으로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지만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에 쌓였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렸다. 결혼식 날 신우이는 아름다운 신부였다. 예식장에서 시아버지가 딸의 팔을 잡고 입장할 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행복 그리고 약간의 아쉬움이 어려 있었다. 신랑은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눈빛만 봐도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축하 연설 시간,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긴장했다. 평소의 시아버지라면 딸의 학벌이나 신랑의 직업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다. 오늘 우리 딸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자식의 인생에 너무 많은 기대와 욕심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신랑의 가족들도 감동한 표정이었다. 신우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겼다.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모든 게 널 덕분이야. 내가 우리 가족에 와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아픔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랑해.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문득 말을 꺼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거구나.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가족의 행복,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이나 결혼 관계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식구 중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었다. 아이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시부모님의 실수를 거울 삼아 나는 아이에게 과도한 기대나 체면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아이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리라.